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자크 락강이 들려주는 욕망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왔던 욕망이라는 개념이요, 순수하게 나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었죠. 욕망은 나의 욕망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욕망하는가에 더 초점을 맞췄죠. 즉, 타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이러한 욕망의 근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배운 상징계는요, 이러한 욕망이 충족될 수 없는 단계였잖아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요, 상상계에서는 할 수 없었던 언어를 상징계에서 도입함으로써 인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했지만 어때요? 모자랐죠? 약간 자기 그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근원적으로는 결핍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언어를 통한 요구는 그 욕구를 정확히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핍. 그 과정에서 이렇게 모자란 결핍이요,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징계에서 실제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왜 상징계에서 실제계로 넘어가는 걸까요? 그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같이? 자, 욕망은 상징계의 질서, 구조에 갇혀서 그 너머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했는데, 이 너머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그 너머란 바로 실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욕망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지점입니다.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지점이자, 하지만 절대로 도달할 수는 없는 그런 이상향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이란 건 뭘 뜻하는 걸까요?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실제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자, 실제적인 것이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곳에 있든지 없든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촌의 경우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해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이게 뭐예요? 책꽂이죠. 자, 삼촌은 지금 락강 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책이 너무 많아서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삼촌이 허둥대고 있는데 준호가 책장의 책들을 하나씩 천천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삼촌이 찾던 이 책이 눈에 띈 겁니다. 자, 그러자 삼촌이 말을 합니다. 책이 자리가 바뀌었다고 어딜 가겠어? 내가 누구한테 빌려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우리 집 안에 어딘가에는 실제하는 거겠다 라고 말이죠. 삼촌이 책을 찾지 못한 이유는 원래 자기가 꼽아놨던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책은 항상 안 보이지만 항상 실제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준호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여자아이가 수진이고요. 이 옆에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준호예요. 그리고 이 잘생긴 사람이 영철입니다. 자,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준호는 수진이를 좋아하고요. 수진이는 미국에 있던 영철이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호는 영철이를 라이벌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있던 영철이가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호가 말을 합니다. 영철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철이가 없던 시절은 언제죠? 영철이가 태어나기 전인가요? 아니죠. 영철이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자기 자리 그대로 실제하고 있는 것인데, 준호 눈에는 영철이가 미국에 있을 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철이가 없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락강은 이 경우를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있든지 없든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자, 이것을 프로이트는요, 원초적 장면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요. 락강은 원초적 실제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락강은 실제적인 게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불가능은요, 상징화와 형식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징계에서는 질서에 갇힌 욕망이 충족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대타로 상징계를 저항하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든 겁니다. 이 욕망 충족을 위해 만든 가상의 세계가 바로 실제계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계는 상징계를 저항하기 위한 그런 저항 수단으로 탄생을 한 거고요. 이 실제계는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는 아닙니다. 또한 문자로 표상화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 불가능한 세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계는 이렇게 말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의상스라는 개념과 연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락강에 의하면요, 주의상스는 무엇보다도 쾌락 원리 너머로 가보려는 전폭적인 충동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상스는요, 상징계를 넘어서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즉 법, 언어, 이성, 제도, 이런 규제들을 넘어서는 고통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고통스러운 즐거움, 여러분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라톤 완주해 본 적 있으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무의미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 꼭 100% 완주를 한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일까? 바로 목표를 향해서 힘든 노력을 했을 때 그 힘든 노력, 그 과정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마라톤 완주에 열광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의상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현실 세계인 상징계에서는 언어 구조라는 이런 언어 구조, 질서의 억압으로 인해서 욕망이 생겨난 건데요.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실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현실 세계인 상징계와 가상의 세계인 실제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욕망이 완전하게 충족되는 게 실제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계는 허상일 뿐이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그 실제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욕망이 충족되는 실제계, 욕망이 충족되는 이런 세계에 도달하기를 거부하고요. 계속해서 주체를 빈 공간에 남겨두는 겁니다. 자, 단지 이 지금 배운 주의상스, 그러니까 이런 상징계를 넘어선 즐거움을 이렇게 잠깐씩 맛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제계의 그 즐거움을 잠깐씩 맛볼 뿐이지 완전히 실제계로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가기를 꺼려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계 그리고 상징계 그 마지막 실제계까지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게 이게 순차적으로 인간이 성장하면서 아이와 어른이 되는 그 단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락강의 욕망 이론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